안녕하세요. 쾌적하고 조화로운 주거 환경을 꿈꾸는 모든 분들을 위한 특별한 영상. 오늘은 우리 집 주변 길고양이 배설 문제로 인해 크고 작은 불편함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아주 실용적이고 인본적이며 효과적인 해결책들을 심도 깊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길고양이는 우리 도심 속에서 흔하게 마주칠 수 있는 친숙한 존재이지만 때로는 그들의 배설물로 인해 미관상의 문제를 넘어 위생상의 문제, 심지어는 이웃 간의 갈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현명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길고양이와 우리 주민 모두가 평화롭고 건강하게 공존할 수 있는 다채로운 방법들을 아주 상세하고 풍부하게 그리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해 드릴 테니 잠시도 눈을 떼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길고양이 배설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면서도 그들의 생존권을 존중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전략은 바로 고양이가 싫어하는 환경을 정교하게 조성하는 방법입니다. 고양이는 본능적으로 배변 활동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고 깔끔한 습성을 지닌 동물입니다. 특히 부드럽고 파내기 쉬운 흙이나 고운 모래를 배변 장소로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이러한 고양이의 고유한 습성을 역이용하여 그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배설을 꺼리게 만드는 환경을 전략적으로 조성함으로써 배설 문제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 마당이나 정원 혹은 화단 등 고양이가 자주 배설하는 장소에 노출된 흙이 있다면 고양이가 편안하게 발을 딛고 배변하기 어렵도록 지형이나 지물을 섬세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흙이 드러난 부분에 날카롭지 않으면서도 고양이의 발바닥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나뭇가지, 거친 솔방울 또는 크기가 제법 큰 돌멩이들을 듬성듬성 그러나 충분한 밀도로 깔아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고양이가 편안하게 앉거나 서서 배변 자세를 취하기 어려워지고 발바닥에 느껴지는 이물감 때문에 해당 장소를 자연스럽게 회피하게 됩니다. 좀 더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으로는 약 2.5cm 정도의 간격을 가진 견고한 콘크리트 강화 와이어나 치킨 와이어와 같은 철망을 흙 위에 촘촘하게 덮어두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고양이가 흙을 파헤치거나 밟고 지나가는 것 자체를 물리적으로 어렵게 만들어 배설할 공간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건초나 마른 잎, 나무 껍질 등으로 흙 표면을 두껍게 멀칭하는 것도 매우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흙의 질감을 고양이가 싫어하는 형태로 변화시켜 더 이상 그곳을 자신만의 배변 장소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고양이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배변할 수 있는 조건을 의도적으로 제거하거나 변화시키는 것이 성공적인 배설 방지를 위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고양이가 싫어하는 특정 냄새를 매우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고양이의 후각은 사람보다 몇 배나 더 예민하고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강한 냄새는 고양이에게 매우 불쾌하거나 심지어 위협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양이의 예민한 후각을 이용하여 그들이 특정 장소에 접근하는 것을 꺼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식초, 빙초산, 그리고 가정용 락스 염속의 표백제와 같이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물질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길고양이가 자주 배설하는 장소 주변에 이러한 물질들을 물에 희석하여 뿌리거나 작은 용기에 담아 전략적으로 놓아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만 락스의 경우 강한 화학 물질이므로
토양 오염이나 주변 식물, 다른 작은 생명체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에 충분히 희석하여 사용하고 사용량과 빈도를 조절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주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감귤류 껍질은 고양이가 싫어하는 대표적인 냄새 중 하나입니다. 귤, 오렌지, 레몬, 자몽과 같은 감귤류 과일의 껍질을 배설이 잦은 곳이나 고양이가 자주 지나다니는 길목에 놓아두면 그 상큼하면서도 시큼한 향이 고양이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방법은 매우 친환경적이고 인체에 무해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라벤더, 로즈메리, 박하, 금잔화와 같이 고양이가 싫어하는 독특한 향을 내는 식물을 해당 지역에 직접 심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물들은 고양이 퇴치 효과뿐만 아니라 정원의 미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데도 기여하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는 다양한 종류의 고양이 퇴치 스프레이나 젤 형태의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고양이가 싫어하는 특유의 향 성분을 농축하여 만든 것이지만 대부분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비가 오면 쉽게 씻겨 내려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 가지 방법만을 고수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냄새 활용 방법을 상황에 맞춰 복합적으로 적용하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더욱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물을 이용한 고양이 접근 방지 방법입니다. 고양이는 일반적으로 물에 젖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양이의 본능적인 특성을 활용하여 그들을 해당 구역에서 멀어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인도적이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움직임 감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장치는 고양이나 다른 동물이 특정 구역에 접근하여 센서 범위 내로 들어오면 자동으로 시원한 물줄기를 분사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갑작스럽게 뿜어져 나오는 물은 고양이에게 불쾌하고 놀라운 경험을 제공하여 해당 지역에 다시는 접근하지 않도록 학습시키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고양이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해를 가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어 동물 복지 측면에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인도적인 해결책입니다. 물론 초기 설치 비용이 발생하고 겨울철 동파 방지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매우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물을 직접 뿌려 쫓아내는 것도 가능하지만 매번 상주하며 고양이를 감시하기 어렵고 꾸준히 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자동화된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네 번째 전략은 초음파 퇴치기의 설치 및 활용입니다. 고양이는 사람이 들을 수 없는 매우 높은 주파수의 소리, 즉 초음파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뛰어난 청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양이의 특별한 생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개발된 것이 바로 초음파 퇴치기입니다. 이 장치는 고양이가 매우 불쾌하게 여기는 특정 주파수 대역의 초음파를 지속적으로 또는 움직임 감지 센서와 연동하여 간헐적으로 발생시킵니다. 이 소리는 사람의 귀에는 거의 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고양이에게는 해당 지역을 기피하게 만드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즉, 고양이에게는 매우 시끄럽고 불편한 환경을 조성하여 자연스럽게 그들이 해당 구역에서 멀어지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시중에는 건전지를 이용한 휴대용 제품부터 태양광, 충전식, 그리고 전원 연결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와 형태 그리고 가격대의 초음파 퇴치기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설치하려는 장소의 면적, 전력 공급 여부, 그리고 예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제품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몇 제품은 방수 기능을 갖추고 있어 실외 설치에도 용이하며 감지 각도와 범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 고급형 모델도 존재합니다. 초음파 퇴치기는 물리적인 장벽을 설치하기 어렵거나 냄새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힘든 환경에서 특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일부 고양이들은 초음파에 대한 적응력을 보이거나 반응하지 않는 개체도 있을 수 있으므로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다른 방법들과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현명한 접근법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길고양이를 위한 전용 화장실을 전략적으로 설치해주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앞에서 소개해드린 방법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고양이와의 공존을 전제로 하는 매우 인도적이고 지속 가능한 접근 방식입니다. 길고양이가 우리 집 마당이나 정원에 자주 나타나 배설 문제를 일으킨다면 아예 그들을 위한 깨끗하고 안전한 전용 화장실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집 마당이나 정원의 한적하고 구석진 곳에 고양이가 좋아할 만한 부드러운 흙이나 고운 모래를 충분히 채워 작은 배변 공간을 조성해 줍니다. 고양이는 본능적으로 청결을 유지하려는 습성이 강하고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장소에서 배변 활동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공간을 주변 식물이나 작은 장식물의 민트나 인공 덩굴 등으로 살짝 꾸며주면 고양이가 더욱 안정감을 느끼고 이곳을 자신만의 안전한 배변 장소로 인식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전용 화장실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주기적으로 배설물을 치워주는 것입니다. 고양이는 지저분한 화장실을 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청결 관리가 이 방법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양이가 다른 장소 대신 지정된 전용 화장실만 사용하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배설물 문제를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청소하기가 훨씬 용이해지는 매우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길고양이의 생명을 존중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분들에게 특히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볼 때 고양이와 사람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기타 고려할 만한 방법들과 반드시 피해야 할 방법들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주요 방법들 외에도 몇 가지 추가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접근 방식들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과 동물 애호가들은 길고양이에게 소량의 사료나 깨끗한 물을 정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고양이들이 배고픔이나 갈증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안정감을 느끼게 하여 불필요한 배설 활동을 줄일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고양이는 기본적으로 영역 동물이기 때문에 자신이 안전하고 풍요롭다고 느끼는 영역 내에서는 함부로 배설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자칫하면 오히려 더 많은 길고양이를 특정 지역으로 유인하여 문제를 악화시킬 수도 있으므로 실행하기 전에 충분히 신중하게 고려하고 주변 이웃과의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캣맘 마이너스 캣데디 논란의 한복판에 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웹 검색 결과에서 비권장 사항으로 언급되었지만 일반인들이 흔히 오해하거나 시도할 수 있는 몇 가지 비효과적이거나 비윤리적인 방법들에 대해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고양이를 포획하여 똥을 싼 장소로 데려가 냄새를 맡게 하며 훈육하는 방법은 효과가 전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양이는 개와 달리 사람의 언어나 직접적인 훈육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포획 과정에서 고양이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사람에게 핥히거나 물리는 등의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동물 학대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하고 비윤리적인 방법이므로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기존 길고양이보다 더 강하고 사나운 고양이를 데려와 영역 다툼을 유도하는 방법 역시 매우 비현실적이고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이 방법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성공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양이들 간의 치열한 싸움을 유발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더 많은 고양이가 모여들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길고양이의 복지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우리 주변의 생태계 균형을 교란할 수 있는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사실과 다른 정보나 비현실적인 방법들에 대한 주의사항을 덧붙이겠습니다. 양파가 고양이에게 해로울 수 있다는 정보는 사실이지만 고양이가 양파를 자발적으로 섭취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므로 배설 방지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호랑이 오줌을 사용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나 비과학적인 방법에 의존하기보다는 오늘 영상에서 심도 깊게 소개해드린 과학적이고 인도적인 방법들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집 주변 길고양이 배설 문제를 현명하고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아주 자세하고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방법들은 길고양이의 고유한 습성과 생태를 깊이 이해하고 그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소중한 생활 공간을 쾌적하고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 방법만을 맹목적으로 고집하기보다는 우리 집 주변의 구체적인 환경적 특성과 길고양이들의 행동 양상을 면밀히 관찰하고 분석하여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혜롭게 조합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영상이 길고양이 배설 문제로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과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영상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질문과 피드백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 모두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유익하고 흥미로운 정보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